엄마, 그동안 엄마가 모은 돈, 그거 제가 잘 쓸게요. 아니, 태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그리고 여긴 어디야? 여기가 요양원이야? 밤 10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73살의 박영자는 추위에 떨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요양원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가진 건물 세 채, 어제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엄마가 그동안 잘 모아온 돈, 아들인 제가 쓰는 거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엄마 눈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앞으로 더 사시면 고생만 하시지. 그리고 어차피 엄마 죽으면 저한테 올 거였잖아요. 며느리 미란이 차 안에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인생 역전이네요. 영자가 울며 매달렸어요. 아들아, 제발 가지 마라. 태준이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73살이면 충분히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 돈으로 아들이 덕 좀 볼게요. 제 인생 잘 살게요. 아셨죠?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좋은 아들 만나세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영자를 내버려 두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영자는 눈 속에 홀로 남았어요. 차 소리가 사라지자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선명한 초점이 생겼어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정수가 갔어. 나 다 봤어. 이제 시작이야. 10분 안에 도착할게.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2층에 영자는 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이웃이 황급히 붙잡았어요.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영자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요즘 앞이 잘 안 보여서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장 과일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연락 없으세요? 영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바쁜가 봐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남편 영정, 10년 전 아들 사진이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태준이 연락 없었어요. 벌써 10년이에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을 더듬으며 밥알을 주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밤 9시 계단 앞에 섰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안 오는구나.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태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연락을 안 하니? 이렇게 영자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밤 문 앞에 섰지만 태준은 10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 태준이야.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아? 정말 내가 맞니? 옆에는 여자도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아내 미란이에요. 영자가 문을 열고 아들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태준이 선물을 들어 보였어요. 홍삼이랑 과일 사왔어요. 거실에 앉은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눈이 안 좋다며? 큰 병원 모셔다 드릴게. 미란이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영자가 놀랐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자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밤에 태준 부부는 문을 닫고 속삭였어요. 완전 눈먼 거 맞지? 미란이 키득거렸습니다. 허공만 더듬던데 태준이 엄지를 세웠어요.
완벽해. 서류 작업만 하면 돼. 건물 세 채, 시가 50억.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며칠간 태준 부부는 효자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밤 태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세무사가 명예 정리하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태준이 설명했어요. 건물 관리를 제가 맡으려고요. 미란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태준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나 믿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영자의 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다섯 장. 태준이 서류를 챙기며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어요. 영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죠.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준아, 아침 먹자. 미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바빠요. 알아서 드세요. 영자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시끄러워. 조심 좀 하세요. 며칠 후 물을 달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영자가 부엌에서 컵을 떨어뜨리자 미란이 한숨 쉬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어느 날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뒤지는 소리였죠. 영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습니다. 여기 금반지 있네. 태준이 대답했어요. 나중에 다 우리 거야. 미란이 킥킥거렸습니다. 건물 세 채 받으면 필요 없지. 다음 날 복지 상담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정숙입니다. 정숙은 영자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나야. 정숙이 안약을 건넸어요. 매일 넣어. 시력 유지하려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등기소 다녀왔어. 접수 완료. 미란이 환호했습니다. 그럼 2주일만 기다리면? 태준이 대답했어요. 응, 그럼 건물 다 내 명의로. 50억이야. 강남 펜트하우스 보러 가자. 영자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그날 밤 태준이 술에 취해 영자 방에 왔습니다. 엄마자? 영자는 일부러 자는 척했죠. 태준은 한참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까? 사실 10년 전 집 나간 건 엄마 때문이야.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작년에 동생한테 들었거든. 엄마가 건물 있다고. 그때 생각했지. 돌아갈 이유가 생겼구나.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안하지 않아. 엄마도 날 버렸잖아. 태준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2주일 후 태준이 등기소에서 돌아왔습니다. 미란아, 됐어. 다 내 명의야. 두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보며 환호했어요. 드디어 50억. 거실에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죠. 저녁에 태준 부부가 외출하자 영자는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놈들이 나갔어. 정숙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건물 세 채 대출 확인됐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 설정한 거 총 40억. 영자가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건? 정숙이 설명했어요. 감정가 보고서 50억 맞지만 노후 건물이라 재건축 불가. 영자가 물었습니다. 실제 가치는? 정숙이 계산했어요. 순자산 10억, 실제 시장 가치는 6억 정도.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정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진짜 보물이지.
강남 땅 5곳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2006년 퇴직금 8억, 스톡옵션 5억으로 강남 땅 매입. 당시 13억, 지금 시가 100억. 영자가 물었어요. 태준이는 모르지?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영자가 서류를 넣으며 말했어요. 계획대로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놈들이 널 산에 버릴 텐데.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끝장을 봐. 정숙이 말했습니다. GPS 추적기 차에 붙여뒀어. 영자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 태준이가 변했나 확인하려고. 하지만 결국 돈 때문이었어. 한편 태준 부부는 강남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35억입니다. 태준이 으쓱했어요. 살 수 있어. 우리 50억 있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차도 바꾸자. 벤츠로. 방 안의 영자는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얘기했던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 금요일 가요. 영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태준 부부는 서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금요일 날 태준이 영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밤 10시 폐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태준이 영자를 끌어내려 벽에 기대 세웠어요. 태준아, 여기가 어디야?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아니에요, 엄마. 건물 어제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영자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10년 만에 돌아온 건 돈 때문이에요. 동생한테 엄마 숨겨둔 건물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란이 키득거렸어요. 50억으로 강남 펜트하우스 살 거예요. 태준이 차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모은 거 우리가 잘 쓸게요. 영자가 절규했어요. 태준아, 제발.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73살이면 충분히 사셨죠. 이제 엄마 돈으로 아들이 덕 좀 볼게요. 제 인생 잘 살게요. 아셨죠? 미란이 소리쳤어요. 다음 생에서는 좋은 아들 만나세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사라졌어요. 영자는 눈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했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했어요. 정수가 다 봤어. 이제 시작이야. 10분이면 도착해.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결국 돈 때문이었지.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어요. 10분 후 정숙의 차가 왔습니다. 영자야. 정숙이 따뜻한 코트를 입혀주었어요. 차에 오른 영자가 말했습니다. 녹음 다 됐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GPS 기록도 저장했고 블랙박스도 확보했어. 영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놈들 차례야. 차는 눈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죠. 정수가 고마워. 정숙이 손을 잡았어요. 끝까지 간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은행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물 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대출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영자 씨가 3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 총 40억입니다. 한 달 내 상환 못하시면 경매입니다. 태준이 주저앉았어요. 40억? 등기소로 달려가 확인하니 사실이었습니다. 시가 50억이지만 대출 빼면 순자산 10억입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왔어요. 10억밖에 안 돼. 미란이 울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그때 내용 증명이 배달됐어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및 존속 유기죄 고소. 발신인은 박영자. 태준이 서류를 읽으며 창백해졌습니다. 명의 이전 무효 사기죄, 존속 유기죄. 증거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GPS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영자에게 전화했지만 사용 정지였어요. 집으로 달려갔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어요. 한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태준이 놀랐습니다. 우리 들어오기 전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주저앉았어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태준이 밀쳤어요. 건물 있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또 다른 우편물이 왔습니다. 건물 감정서였어요. 노후 건물, 재건축 불가, 실제 가치 6억. 미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대출 갚고 나면 마이너스야. 며칠 후 형사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합의도 거부하셨고요. 태주는 거리를 헤매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송 실패였어요. 그날 밤 미란이 짐을 쌌습니다. 이혼하자. 태준이 매달렸지만 미란은 떠났어요. 태준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건물도, 돈도, 아내도 사라졌죠. 남은 건 40억 빚과 형사 고소뿐이었어요. 석 달 후 법원 형사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어요. 피고인석에 태준이 수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친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산속에 유기한 존속 유기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엄마 돈으로 제 인생 잘 살게요. 태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됐어요. 50억이야. 조금만 참자. GPS 기록도 제시됐습니다. 산속 폐가에 10분 정차 후 하산한 기록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해자 증인 출석하십시오. 뒷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영자가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눈먼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까?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2023년 백내장 수술로 회복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왜 눈먼 척 하셨습니까? 영자가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의심스러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증인은 1988년 삼성그룹 입사, 2000년 법무팀장, 2006년 퇴직, 퇴직금과 스톡옵션 13억으로 강남 부동산 투자 현재 시가 100억입니다. 태준이 의자에서 미끄러졌어요. 100억? 영자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져간 건물은 대출 40억 빚더미였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영자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10년을 기다렸어. 내가 변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너는 돈 때문에 왔지. 태준이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엄마가 일만 했지. 맞아. 왜 그랬는지 아니? 너한테 최고를 주고 싶었으니까. 근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니? 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구나.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김태준 징역 5년, 서미란 징역 3년.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태준이 울부짖었지만 영자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6개월 후 강남의 박영자 홀로서기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단상에서 말했어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일만 하느라 아이 마음을 못 봐줬죠.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아이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 싱글맘이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랑 저녁 먹을 시간이 생겼어요. 영자가 손을 잡았어요. 아이를 많이 안아주세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녁에 정숙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왔어. 태준의 편지였어요. 엄마,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영자는 한참 울었습니다. 답장 쓸 거야?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지만 교도소 면회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후 면회실에서 태준을 만났어요. 수임복의 태준은 초라했습니다. 엄마, 영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라 하지 마. 이사장님이라 해.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나갈 때 엄마는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게 너를 버려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태준이 울었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댔어요. 5년 후 출소하면 재단에서 일해. 급여는 최저시급. 다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와. 안 되면 그땐 진짜 끝이야. 영자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정숙이 물었어요. 너 그럼 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며칠 후 영자는 재단 정원에서 아이들과 꽃을 심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봄맞이꽃이란다. 겨울이 지나면 제일 먼저 피지. 겨울이 지나면 꼭 봄이 와요? 영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단다. 영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사람의 진심을 봤어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진실을 봤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다는 것.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정원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자도 함께 웃었어요. 정숙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의 긴 겨울은 끝났어요.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꽃들이 피어났죠. 영자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